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월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피했던 사람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답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병희 위원님, 일단 사전에 배포됐던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저런 얘기를? 뭐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죠. 근데 뭐 정확한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 보면 사실은 원고에 없더라도 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아마 그 내부 논의를 거쳤을 겁니다. 네. 관련자들 뭐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분석도 하고 뭐 시나리오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첫 번째가 바로 현재 남아있는 검찰 수사. 그거는 뭐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네. 뭐 이제 쌍방울 관련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세 개는 다 중간에 저는 지킴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정진상 씨나 뭐 김인섭 씨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네. 그다음에 청구되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법원에서 발부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혁신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범하면 혁신위원회에 아마 첫 번째 혁신 정도 되는 게 불체포특권 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만약에 그 방탄정당으로 계속 지난 1년처럼 앞으로 운영해 간다 그랬을 경우에 혁신위원회는 형해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비명계의 불체포특권 포기 얘기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방탄정당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의 구속영장 가능성이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아마 그런 계산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이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바로 대통령권 실질 심사 받으러 가신다고 보면 될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체포동의안에는 출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진심일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선 때 포기 선언하고 안 지켰는데 과연 이번에는 진심일까? 실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 4명 줄줄이 방탄했고 도덕성 해이 논란 떨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다 부결시켜놓고 포기한다니 말도 안 된다. 정의당도 만시지탄이다. 진작 했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포 동의안 표결은 안 거칠 듯해 보입니다. 앞으로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비회기를 만들어서 간다는 과거 권성동 의원의 사례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읽히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현실성이 있게끔 실현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은? 일단 우리가 사기에 제가 비유를 한번 치면요. 네. 사기를 치고 나서 반성했다, 앞으로 사기 안 치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반성을 했다면 이 본인이 친 사기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줘야 돼요. 네. 원상복구.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고 집에서 돈다발이 나온 노웅래 의원이나 네. 돈봉투 좋다는 확실한 녹취록이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다 줄줄이 방탄 특권의 이 뒤에서 숨었거든요. 이게 국민이 입은 일종의 정치적 사기 피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반성한다면 이 사기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네. 노웅래, 윤관석,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네. 법원 나가라,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본인이 일갈해야죠. 뭐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그런 이전 어떤 지나간 국회의 어떤 무리한 특권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원상 회복 조치 노력이 없이 지난 건 끝. 이제부터는 뭐 체포 동의안 내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회기를 종료해서 비회기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도 저는 믿기 좀 힘듭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한두 번 속았습니까? 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기상천외한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나중에 또 검찰이 증거 잘 만들어서 불리해지면 내가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표결 포기한다는 건 아니었다라면서 양심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말을 두 번, 세 번 바꿔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네. 뭔가 명확한 어떤 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이 6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 포기 의사 나타냈을 때 곧바로 비회기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찬성 당론으로 통과를 시키던가 하는 액션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말만은 믿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대선 기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지난 2월에 검찰 수사가 옥죄어왔고 국회로 체포 동의안에 넘어왔을 때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 대표 입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달라졌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설전 변호사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당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최고위원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지지하는 네. 뭐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도 환영을 하지만 그 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참 그 지금의 검찰의 무도한 수사들,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만류했다라는 얘기는 뭐 후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네. 저는 뭐 아까 최병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오늘 출범하는 혁신이 아마 힘을 실어주기 오늘 위한, 출범이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라고 전 보여요. 어떠한 본인의 어찌 보면 당내 갈등의 원인, 시발점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비명계와 그다음에 친명 사이에서 계속된 어떠한 이러한 논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란을 정지부를 찍어야 했다는 생각은 본인도 아마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검찰 지금 재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진상, 유동규, 정진상, 김용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가 나와서 진술하는 것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과 그다음에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해찬 최고 말씀대로 사기 과거에 말을 바꾼 건 잘못한 거죠. 예, 그거 네. 저도 조금 이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사과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인들이 그때 말을 바꾸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뱉은 저 발언을 거둬들이는 일은 없길 바라고 또 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에도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김지진 변호사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포기가 안 된다. 또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고요. 네. 국회 자체가 이제 입법부로서 어떤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국회 자체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인이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네. 다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회기 중이라면 당연히 이런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제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나는 그냥 내려놓겠다. 그럼 알아서 자유투표하시라. 아니면 찬성 투표하시라 당론으로 찬성 당론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 21년도에 정찬민 의원 사례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비회기인 경우에는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가셔서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건 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두 가지 사례 안에서 좀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근데 저는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영화 기생충에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잘한 건 칭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시기를 보면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과거 이제 대장동 배임 사건하고 그다음 성남 FC 제3자 뇌물 사건 이거는 이미 지금 공판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라는 건 수사를 위해서 치는 거지 이미 재판에 간 상황에서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재판부에서 그런 거 해주지도 않고 우리 판례 학설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그다음 성남 FC 사건에 대한 어떤 영장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남은 사건들 쌍방울하고 기타 백현동, 정자동 사건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거는 영장이 들어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섰고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지금 영장을 쳤을 때 이게 기각이 된다? 이러면 거의 국민 감정상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무죄를 주는 이런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 지금 영장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 참 계획이 있는 분이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월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활용해서 가까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피했던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냐
또는 무효 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체포 동의안 어떤 표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찬성 139표, 그리고 찬성에는 국민의힘이 114표, 전원 다 던졌고 정의당도 6표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그리고 소수정당 의원들 19표, 이렇게 해서 139표. 150표가 넘어가면 가결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어야 하지만 그게 11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부결되고 법원에 가진 않았습니다. 체포되진 않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저때 139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표결에 붙이면 139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비명이랑 친명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비명에서 들고 일어나 버리면 뭐 150표 넘기는 거에 일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좀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일도 아니다는 건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 성남 FC 두 건 가지고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그때는 위험하다고 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불안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남은 거는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쌍방울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아까 제가 중간 지킴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데에서 비교적 자신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뭐 뚜렷한 증거나 증거 인멸 네. 뭐 이런 것들을 딱 영장에 넣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 공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했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또 계산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를 총선 전까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뒤집기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그 아까 계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산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변수는 이제 검찰이 그 어떤 체포동의안을 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못 낼 것이냐. 못 낼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그냥 그 섣불리 여기서 체포동의안 냈다가 만약에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 이런 걸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도 보다 신중해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도 그 가부 결론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아마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다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일한데 지금까지 방탄했던 의원들 체포 동의안 다시 처리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 그럼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조금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다시 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일사부재 폐기된 안건이고요. 그냥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까지 방탄이라고 비난을 했던 것과 같이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 동의안 어떤 포기,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은 한번 믿어주시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뭐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됐든, 뭐 이제까지 민주당은 어떤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처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떤 의원 개개인에게 다 맡겼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도 표 차이가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포 동의안의 내용에 따라서 또 아마 의원 개개인이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아까 최병묵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검찰에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어제 발표로 인해서 검찰이 아마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체포 동의안을 간다는 명제하에,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한다는 명제하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체포 동의안에 어떤 영장이 발부될 만한 내용을 실을 것인가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근데 뭐 도주의 우려나 범죄의 중대성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지만은 최대한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검찰에서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지 안 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